그냥 단순한 흉가 체험 이야기입니다. 흉가 체험을 혼자 갈 정도로 강심장은 아니라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흉가 체험을 다녔었습니다. 흉가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설픈 곳들도 있었고, 그렇고 그런 흉가까지 포함하자면 100군데 정도를 다녔었습니다. 저와 친구 상진, 순철, 셋은 중학교 때 만나 고등학교까지 친구였고, 상진이는 원래 깡도 좋고 귀신도 안 믿는 놈, 순철이는 귀신은 무서워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흉가 체험 같은 스릴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놈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저의 성향을 맞추다가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닐 구실을 만들어 주말이나 방학 때마다 밤늦게까지 흉가를 찾아다니는 게 기본이 되어버렸죠. 처음엔 유명한 흉가들을 탐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솔직히 뭐 별거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웠던 건 갑자기 튀어나오는 술 취한 노숙자라든가 바람 때문에 쾅쾅 닫히던 문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곳들,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흉가들, 정말로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1년 전에 겪은 이상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충남이었고, 그곳에 위치한 근방 중간쯤 가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웬만한 흉가는 다 돌아다녀 봤던지라 산 따라 길 따라 나타나는 흉가를 찾아보자고 했었더랬죠. 그러던 참에 아주 우연히 길 따라가던 산 그곳에서 흉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멀찍이서 볼 때랑 다르게 생각보다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흉가였고, 우리는 설렘 반 신기한 반으로 망설임 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광경에 우리 셋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저희가 갔던 흉가 중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음산함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에서 분장칠한 그런 흉가보다도 더 음산했습니다. 숨 막힌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아마도 그 흉가가 처음이었던 것 같았고, 상진이랑 순철이도 센 척하느냐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후에 저와 비슷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산속에 있는 흉가라곤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에 진심인데, 이런 곳들에는 버려진 등산 장비라든가 비를 피해 쉬던 흔적이라든가 사람들이 낮잠을 잔 흔적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정말 습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마룻바닥을 쓱 문대면 먼지가 솜처럼 쌓일 만큼 인적이 없었던 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기역자로 되어 있는 오래된 흉가가 지니고 있는 형태였고, 깨진 항아리 장독, 신기한 건 여기저기 동물 사체의 뼈 같은 것들이 꽤 있었다는 점. 얘들아, 들어가 보자. 우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잘 보이지 않는 우측방으로 핸드폰 후레쉬를 비추며 들어갔습니다. 겉모습도 내부의 모습도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보다 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뿌연 먼지 사이로 보이는 항상 깨져 있는 괴종시계며 거울이며 방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신문지들 사이사이 누군가가 써놓은 오래된 글씨들. 그러다가 순철이가 헉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뭔가 하고 뒤돌아보니 순철이 핸드폰 불빛 위로 사극에서 보면 옛날 대감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계신 할아버님, 그리고 쪽진 머리로 무표정한 할머님이 얼룩진 사진 액자에 계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이 아닌 그림 비슷하게 보였지만 정말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알 수 없는 섬뜩함이 올라와 친구에게 말을 꺼냅니다. 야, 우리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건너편에 있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아궁이 위로 녹슨 곳 하나 없는 엄청 큰 가마솥이 저희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집 같은 거, 나무 쪼가리들,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때 상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이거 열어볼까? 저랑 순철이는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먼지투성이 집에서 어떻게 그 큰 가마솥이 녹 하나 없이 그리 깨끗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가마솥 뚜껑을 여는데 그 힘센 상철이가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순철이가 옆으로 삐져나온 뚜껑을 잡고 같이 열게 되었습니다. 스르릉 하는 굉음을 내며 열린 가마솥 안은 주황빛으로 녹이 쓴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철이가 입을 엽니다. 이거 뭐요? 응? 휜 뼈다귀 같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돼지뼈, 소뼈, 닭뼈 같은 게 아니라 주둥이가 길쭉하고 뼈 자체도 길쭉길쭉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다 싶어 다시 뚜껑을 닫고 마지막으로 남은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 사람이 오간 지 오래된 것 같았다고 했잖아요. 문을 여는 순간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바닥에 사람 발자국이 선명하게, 그것도 방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상진이는 그것도 못 본 건지 성큼성큼 평소처럼 들어갑니다. 저는 상진이 발을 급하게 잡았습니다. 에? 뭐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봐. 왜 그러는디? 저는 그대로 굳어 뭐라 말할 생각도 나질 않았는데 그저 본능으로 방문 한쪽을 더 열고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야, 봐라 저거. 그제서야 상진이 순철이도 본 건지 둘 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작정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뛰면서 상진이가 그러더군요. 야, 나만 본 거냐? 아이, 그냥 일단 내려가서 얘기해. 그렇게 우린 내려왔고 그날은 일단 집에서 쉬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그 흉가에서 내려와 저의 머리통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일어나라. 같이 갈란게. 일어나. 어여.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해서 살려달라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 열심히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절 깨운 건 누나였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현실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기뻐하기 바빴는데 누나는 옆에서 지금 몇 시인데 발광이냐며 대낮부터 연병한다고. 그래도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누나를 껴안고 난리치다가 욕만 더 얻어먹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새벽에 일을 나가셨고 제가 깨어난 건 7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심한 괴성을 지르길래 깜짝 놀란 누나가 와 절 깨운 거였고요. 그렇게 아침밥을 먹고
친구들이 하나둘 카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철이 집에서 모이기로 하고 대충 씻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저 혼자 꾼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셋 중 상진이만 그 꿈속의 귀신의 얼굴까지 봤다고 합니다. 일어나라는 할배의 말에 천천히 눈을 위로 올리는 순간 목 위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네요. 상재이는 까무러치고 난리치다가 결국 어머니가 깨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얼굴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우리 셋은 어안이 벙벙하던 차에 순철이가 입을 열더군요. 야, 너들 어제 그 발자국 봤지? 그래 봤지? 그 발자국 나간 곳이 벽이요. 우리 있던 그 주방 그 벽으로 나갔어. 응? 아이 뭔 소리야 미친놈아. 그 발자국 말이요. 거기서 끊겼단 게 창문이고 문이고 되돌아 나온 곳이 없었다고. 우리는 그 이후로 흉가 체험 같은 건 가지 않습니다.